여기서 이제 제목을 시민의 성장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물론 과장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됐다고 하는 것은 시민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특권이 없는 평범한,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예속되지도 않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민으로 보고 있죠. 그런 시민의 개념을 로마와 한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수상한 개념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은 또 맞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겠습니다만, 귀족이 아닌 사람들, 귀족이 아닌 보통의 중산층도 로마 제국에서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또 로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나라에서도 그것이 가능했다. 한나라에서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아주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다. 성취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런 점에서는 시민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강의에 붙여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두에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교수님, 그때가 지금 로마 시대, 한나라 시대라 그러면 뭐 기원전 몇 세기서부터 기원 후 1, 2세기까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시민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아주 도전적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내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기의 힘이다. 철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철자원은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동기에 비해서 가격이 싸죠. 그래서 굳이 귀족이 아니어도 왕족이 아니어도 철제 무기로 무장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철제 무기를 앞세워 가지고 영토를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관리, 많은 군인, 많은 뭡니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왕족과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 출신들에게도 큰 기회가 왔다. 즉 이것은 이제 더 큰 틀에서 얘기하면은 물질 문화의 변화가 결국 사회 구성에 큰 충격을 줘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가능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로마와 한나라는 까마득한 과거의 제국이지만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주로 4가지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는 실크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비단길인데요. 본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실크로드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명칭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명칭이 부여된 것은 19세기의 일이고 독일의 학자가 그런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그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들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결국 한나라에서부터 로마까지 연결된 수천 킬로미터의 그 길 위에는 많은 물건이 오고 갔습니다. 아이 교수님 그 2000년 전도 전인데 무슨 물건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청동기 시대의 공부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교역의 발달이라는 것은 오늘날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까마득한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 교역은 그때도 이미 근거리 교역, 원거리 교역이 다 있었다. 다만 이제 오늘날과 차이는 뭐냐면 직거래가 없었던 거죠. 직구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한나라에서 직접 물건을 사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다 중개 무역의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먼 거리의 교역망이 거미줄처럼 짜였다. 실크로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국으로서의 한 제국과 제국으로서의 로마 제국을 각각 그 특징, 공통점, 차이점들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이건 좀 로마의 특별한 것이죠. 무엇이 특별합니까? 로마 제국과 기독교.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이건 본래 로마의 종교는 아니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말하자면 당시 수준에서는 신종교인데, 이 종교가 많은 억압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게 된다. 로마가 기독교화된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중요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특징적으로는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됨으로써 장차 로마를 계승한 서양 모든 나라의 종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지역적으로 볼 때 지구 위를 놓고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기독교를 믿는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함으로써 일어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대를 얘기할 때는 꼭 기독교를 빠뜨릴 수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으로는 보통 로마가 천년제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천년을 갔다고 하지만 천년 내내 번영을 부린 것은 물론 아니죠. 전성기는 불과 200~300년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천년의 제국도 모든 나라가 다 그렇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한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제국도 찬란한 문화를 과시했지만 결국은 몰락하고 말죠. 로마보다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의 몰락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리뷰에서 쭉 봤을 적에 여러분 특징적으로 딱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단어들이 어떤 것입니까? 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나네요. 제국이란 무엇입니까? 제국이란 이것도 과거에 제가 강의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컬처, 그러니까 주권은 한 사람에게 있지만 또는 한 나라에 있지만 지배권은 한 나라에 있지만 그 한 나라 속에 여러 개의 문화가 혼재할 때 이것을 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국의 형성은 청동기 시대부터 출현한 것인데 주로는 이제 철기 시대에 아주 활발했고 서양에서 그 제국을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이미 배운 것처럼 뭐 히타이트라든가 이런 무엇입니까? 그 페르시아 같은 나라, 또 그리스와 같은 나라, 이집트와 같은 나라, 그리고 그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제국이 로마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로마가 주요한 테마가 되는 겁니다. 또 한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처음 통일한 것은 진나라였고 진시황의 진나라. 그것도 물론 대단한 제국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존속 기간이 대단히 짧았죠. 거기에 비해서 한제국은 제법 길었습니다. 수백 년에 이르는 기간이고 또 영토도 진나라 때보다 더 확장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제국과 한제국의 얘기를 한다. 제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고요. 또 어떤 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색적으로 들리죠. 그렇게 까마득한 시대,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중국과 로마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교역망을 형성했다. 즉 세계적인 상업의 네트워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흥미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로마도 왼쪽의 지도가 로마고 오른쪽 지도가 한제국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지도부터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로마의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지역을 약간 보라색으로 표시했잖아요. 그걸 보면은 대개 이제 로마라는 도시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시국가로 출발해가지고 기원전 264년경까지는 로마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의 반도를 통일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확장세에 접어들어서 기원전 146년 그러니까 로마 반도를 통일한 이후 다시 또 한 1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홍빛으로 표시된 데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 반도를 식민화하게 되고 또 스페인 지역을 식민화하게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지중해의 일부 지역들을 식민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최대로 확장이 되는 것은
이 지도 속에서 봤을 때는 언제입니까? 기원전 44년 그 줄리어스 시저, 여러분이 아는 케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이, 그 로마의 위대한 영웅이 이제 무엇입니까? 에게의 건너편에, 그리스 건너편에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일부와 그리고 시리아,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그 지역, 그리고 이집트권을 완전히 석권한, 즉 지중해를 삥 둘러서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 이제 기원전 1세기까지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기원전 264년이란 말은 3세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1세기까지 약 200년에 걸쳐서 로마가 사실상 저 위에 독일이나 프랑스까지 포함해서 스페인까지 포함해서 광대한 영토를 아래에 거느리게 되는 겁니다. 거의 그와 비슷한 규모의 영토를 한제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오른편 제도를 보시면 알 수 있죠. 거기 좀 유감스럽게도 고구려 윗부분은 그것은 항상 한나라가 지배한 지역이 아닌데, 이거는 한나라의 전성시대의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기분이 나쁘게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 땅도 다 중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최대한 팽창했을 때는 거기까지도 차지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